기분이 좋은 아침 하루예요. 네. 이제 내일부터는 계속 비가 오게 되면은 이제 좀 비가 좀 지겹다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또 금방 또 뜨거워질 거니까 우리 오늘 비를 즐겨보는 그런 목요일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 공유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제목은 제가 뱃살 타파로 한번 정해봤어요. 저희 조만간에 곧 이제 공지가 나가긴 할 텐데, 그, 다이어트 챌린지 곧 있는 거 알고 계실 거예요. 들어보신 분들 계실 거고, 작년에 참여하셨던 분들도 계실 거고, 근데 이제 그 부분 때문에 저희가, 뱃살을 그럼 어떻게 빼야 될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한 번쯤 정리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 싶어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저는 이윤경 마스터고요. 어, 이런 배 가지고 계신 분이 많으시죠. 저도 가끔 배가 이렇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배가 되는 원인이 무엇일까를 알면은 빼는 방법도 좀 쉽게 찾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요걸 조금 정리를 한번 해봤는데, 우선은 내가 배가 빵빵해. 내가 배가 너무 나왔어. 라고 하시는 분들은 우선 가장 직접적으로, 나 지방이 너무 많은가 봐. 라고 생각 많이 하실 거예요. 그게 사실 맞는 말이기도 하고요. 근데 우리 이 지방은 지방 세포도 커질 수 있고 숫자도 늘 수 있다. 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지방 세포도 자가 복제를 해서 점점 늘어나기도 합니다. 그리고 지방 세포는 커지기도 해요. 그래서 이 세포, 작은 세포 숫자가 많다 하더라도 그 지방세포 안에 있는 쌓이는 그 지방이 많으면은 많을수록 점점 더 사이즈가 커지면서 내 배가 점점 많이 나오게 되겠죠. 자, 지방세포의 수 같은 경우는 사실 성장기 때 세포 분열을 많이 하면서 오히려 성장기 비만인 아동들이 지방세포 숫자가 많이 는다고 그래요. 그래서 어느 정도 드러나고 나서는 그 지방세포의 크기가 점점 커지면서 거기에 지방을 많이 쌓아놓게 되는데 이거는 우리가 나중에 비상시를 대비한 일종의 에너지 창고 역할을 하는 거겠죠. 지방은 에너지로 소비가 되니까. 그런데 가만히 보면은 우리 몸에 골고루 쌓이지가 않아요. 이 지방은. 그래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뼈, 뼈대 있는 부분에, 관절 만나는 부분에 많이 쌓인다기보다는 주로 뼈대가 없는 부분, 바깥으로 많이 쌓이는 게 사실 현실입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가장 많이 쌓이는 부분이 우리 복부죠. 복부는 뒤쪽으로는 뭐 척추가 있고 그리고 갈비뼈도 약간 위쪽으로 있지만은 앞쪽으로는 사실 뼈대가 지지하고 있지 않아요. 근육이 이제 우리 배를 갖다가 딱 막고 우리 장기가 쏟아지지 않도록 보호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방세포가 거기에 더 많이 쌓입니다. 즉, 피하 지방은 우리 몸을 보호하기 위한 쿠션 작용을 한다고 생각하기도 해요. 그래서 쿠션 작용은 결국은 내가 약한 부분에 더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우리 몸도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몸이 약해지고 뭔가 기능에 문제가 생기고 아니면 원래 선천적으로 약하게 타고난 부분, 이런 부분에 좀 더 많이 쌓인다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지방이 결국 배에 좀 많이 붙게 되는 것이 우리 몸에 이제 순환 문제를 갖고 오게 되는데, 자, 우리 그러면은 지방만 쌓이는 걸까? 지방이 쌓이면 어떤 일이 생기는 걸까? 라는 걸 좀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운동성이 좀 줄어들 수 있어요. 이렇게 보시면은 앞에 보시면 피하 지방이 우리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쌓이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이 중간중간에 있는 내장 지방이 왜 쌓일까? 내장 지방은 결국은 다 쓸모없는 거라 그러잖아요. 이게 없어야지 이 안에 우리 뱃속에 들어있는 장기들이 잘 움직일 수 있어요. 장기가 움직여야 소화도 잘 되고 제대로 자기 일을 잘 해내게 되겠죠. 분비도 잘하고. 근데 이게 내장 지방이 중간중간에 끼게 되면 운동성이 떨어지게 됩니다. 즉 운동성이 떨어지면서 우리 장기가 움직이지 못하면서 자기 위치를 찾아가지 못하게 되고 결국 우리 내장기도 결국은 중력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밑으로 처질 수밖에 없게 되겠죠. 묵직한 돌덩어리, 쇳덩어리처럼 변해서 얘가 밑으로 점점점 가라앉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결국 장기 위치는 점점점 처지면서 우리가 장하수, 내장기 하수라고 부르는 그런 현상을 불러오게 되고요. 그리고 구조물이 또 변형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우리가 자세가 여기 뒤쪽에 보시면 척추가 있죠. 척추가 있는데 이 척추가 배가 이만큼 점점점 나오고 장기가 딱딱해지게 되면 점점점 부하가
많이 심하게 무게를 느끼면서 앞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럼 앞으로 나오기 때문에 더 이 부분은 힘이 약해지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 구조물이 변형이 될 수 있어요. 즉 우리 관절, 척추 관절의 위치가 살짝 바뀔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걸 우리가 일종의 아탈구 상태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거든요. 완전 탈구, 그러니까 완전히 벗어난 건 아닌데, 제 위치에서 벗어난 건 아닌데 아주 살짝 비껴나갔다라는 표현으로 아탈구라는 표현을 쓰게 되는데, 이런 경우에도 나는 뱃살이 안 쪘는데도 나와. 그런 경우가 동반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굳이 이제 꼭 우리 척추 문제만이 아니고 우리 중심을 잡고 있는 척추와 골반의 위치가 변하면 아래 위에 연결되어 있는 팔, 다리도 관절의 위치가 변할 수 있겠죠. 그렇게 구조물의 변형이 오게 되고, 또 한 가지 또 특이한 케이스가 있는데, 복직근 이개라는 방법, 현상도 있어요. 그래서 복직근 자체가 말 그대로 벌어진다는 뜻입니다. 주로 이제 산모들이 많이 겪게 되는 증상인데, 산모들은 배가 심하게 급격하게 나오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복직근 자체가 이렇게 모아져 있던 게 이렇게 벌어져서 배를 부풀리게 되는데, 이게 굳이 부단 산모만의 문제는 아니에요. 급격하게 살이 찌신 분들, 지속적으로 만성적으로 배가 나오신 분들도 복직근 이개가 생긴다는 논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복직근이 벌어지는 현상이 나타나게 되면은 배가 힘을 쓸 수 없겠죠. 그렇게 되면은 뒤에 있는 둥근 모두 다 힘을 쓸 수 없으면서 허리가 굉장히 심한 압박을 받게 됩니다. 혼자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복직근이 이개가 있으신 분들, 지나치게 복부 비만이 있으신 분들은 요통도 사실 생기게 돼요. 그건 당연히 따라오는 수순이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개선하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봤고요. 그리고 우리가 좀 쉽게 간과하는 게, 내가 배가 굉장히 많이 나왔어 하는 거에 상당히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게 지나친 적체물이에요. 소화불량이나 노폐물이나 장내 염증이나 이런 여러 가지 노폐물이 쌓이면서 가스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부 팽만감이라고 표현을 많이 하죠. 우리가 복부 팽만감을 가지는 게 단순히 숙변의 문제는 아니라고 보시면 되세요. 숙변이 물론 있으면 가스가 발생되면서 이렇게 복부 팽만감이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숙변이 없는 분들도 여러 가지 노폐물이 지방세포에 쌓이면, 메인은 먹고 속에 있어요. 쌓이면서 염증이 많아지게 되면 가스가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평상시에 가스 굉장히 많이, 음, 항상 배가 부룩부룩하고 배가 아프고 가스가 많이 차는 분들 계실 거예요. 그런 분들은 어떻게 내가 가스가 많이 찼는지 한번 확인해 볼 수 있냐 하면은 배를 눌러보시면 되세요. 정상적으로 가스가 차지 않고 운동성이 좋은 배라면은 설사 살이 쪄 있다 하더라도 배를 눌렀을 때 아프지 않습니다. 그런데 가스가 차신 분들은 배 누르면 굉장히 아프세요. 그래서 내가 배를 눌러봤을 때, 이게 단순히 내가 살의 문제일까, 지방의 문제일까라고 한번은 판단해 보실 수 있을 거고요. 그러면은 이 커다란 세 가지 문제, 즉 지방세포의 수와 크기, 그리고 운동성의 저하, 어떤 구조물 변형이라든지 장기 위축으로 인한 변화에 대해서 운동성이 떨어지는 거, 그리고 적체물, 뱃속에 뭔가 지방세포 또는 뱃속에 많이 쌓이는 거. 그랬을 경우를 우리가 다 해결하면 되지 않을까라고 쉽게 생각할 수 있어요. 간단하게 얘기해서 즉 에너지 많이 쓰고 순환 잘 되게 하면 되지 않을까. 그래서 가장 쉬운 방법이 저희는 움직이라고 말씀을 드리죠. 네, 많이 움직이셔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움직이는 게, 자,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움직일지 그런 부분을 조금 고민을 해보실 필요가 있어요. 자, 그러면 우선 에너지 쓰는 방법을 좀 다시 한번 좀 생각을 해보시면은 지방세포하고 수의 크기를 갖다가 줄이는데, 그 사실 지방세포의 수는 못 줄여요. 이미 생긴 거는. 근데 크기는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크기를 줄이는 방법은 결국 근육을 많이 사용해서 에너지를 소비하는 방법인데, 에너지 소비는 크게 두 가지로 생각하시면 되세요. 우선은 기초 대사량을 좀 늘리는 거. 우리 흔히 얘기하시죠. 인바디에 보면은 기초 대사량 나오는 거 보실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가장 근본적인 에너지를 쓰는 방법들. 그중에서 많이 쓰는 게 물론 장기가 잘 움직이면은 많이 씁니다. 많이 쓰고 숨도 우리 늘 쉬고 있고요. 그리고 또 많이 쓰는 게 자세근이라는 근육이 우리 그 기초 대사량을 굉장히 많이 차지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문어처럼 흐물흐물하진 않잖아요. 그래서 늘 뭔가 몸을 갖다가 세우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어떤 방법으로든 그 몸을 세우고 있는 그 근육들은 24시간 내 몸에 에너지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세근이 튼튼한 분일수록 기초대사량이 높다고 보시면 되세요. 그리고 그러면은
그거 말고 또 크게 쓸 수 있는 방법은 우리의 큰 근육을 많이 쓰시는 거죠. 겉에 있는 겉근육, 힘을 쓰는 근육들. 힘을 쓰는 근육들은 이제 그 무게 운동을 한다든지 우리가 적극적인 근력 운동을 통해서 키울 수 있고요. 또 한 가지 많이 쓰실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심장하고 폐가 열심히 일을 하도록 만드는 심폐지구력을 키우는 운동인데, 심폐지구력을 키우게 되면은 또 혈액과 산소가 열심히 많이 공급이 되기 때문에 기초대사량이 또 올라가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갖다가 세 가지 운동 파트를 나눠서 적절하게 운동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뱃속에 있는 운동성을 갖다가 조금 좀 좋게 만드는 방법은 결국 장기 위치가 위로 올라갈 수 있도록 해주는 건데, 장기 위치가 제자리로 올라가게 하려면 복압이 굉장히 중요해요. 지금 사진도 그림을 보시면은 이렇게 밑으로 축 처져서 뱃속의 공간이 늘어나면서 장기가 밑으로 쏟아지게 되죠. 공간이 늘어났다고 해서 장기가 운동할 공간이 늘어나는 게 아니라 노폐물이 자꾸 쌓여서 밀려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복압을 적절하게 유지를 해서 타이트하게 만들어주면은 얘가 위로 올라갈 수 있겠죠. 이렇게 운동성이 저하된 그 복압을 갖다 가장 잘 변화시켜 줄 수 있는 게 호흡이에요. 지금 배가 나오신 분들은 호흡이 잘 안 되시는 경우가 많은데, 보통 우리 복식 호흡 많이 하시죠? 제가 복식 호흡 전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여기 보시면은 등뼈가 요렇게 갈비뼈가 있고 등뼈가 나와 있잖아요. 요 밑에쯤, 날개뼈 아래 그 바로 끊어지는 이 위치쯤에 돌돌돌돌 수건 같은 거를 하나 말아서 놓고 가만히 누워 계시면 그것만으로도 복식 호흡이 굉장히 잘 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의식적으로 힘들게 하지 않으셔도. 그래서 그 방법 전에 알려드렸으니까 한번 해보시고, 그렇게 되면 저절로 코어의 힘이 좋아지면서 코어를 싸고 있는 근육들이 전부 다 자기 일을 잘하게 됩니다. 그러면 복압이 원래대로 돌아가면서 우리 운동성이 저하된 내장기가 자기 위치로 돌아가서 열심히 운동을 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당연히 이렇게 되면 자세는 바르게 되겠죠. 그래서 자세가 바르게 되면서 어떤 불균형도 개선이 같이 되는 그런 좋은 효과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구조물이 변형된 거에 대해서 자세, 그 움직임 패턴을 좀 교정하는 방법이 있는데, 움직임 패턴은 내가 움직이는 방법을 거울을 보면서 자세히 먼저 관찰해 보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내가 그냥 서 있을 때 난 바르게 서 있어, 나 괜찮아. 그거는 이제 정적인 모습만 봤을 때인데, 움직일 땐 또 내 몸이 다르게 움직일 수 있거든요. 대부분 오른손잡이들 오른쪽으로 많이 몸이 기울어지면서 움직입니다. 오른쪽 근육이 짧아지면서. 그래서 그 부분도 한번쯤 체크해 보셔서 내 움직임도 균형을 잘 맞춰주시면, 그러면은 이제 우리 자세가 바르게 되고 구조물의 변형을 갖다 원위치로 돌리는데 훨씬 도움이 되시고요. 자, 결국은 그러면 우리가 크게 봤을 때 두 가지인 거예요. 첫 번째, 바른 자세를 유지하면서 내 속근육과 자세 근육 그리고 내장기가 모든 것이 제 위치로 갈 수 있도록 도와준다. 그러면 호흡 기능도 좋아지고 장기 운동도 잘 되고, 그리고 뱃속을 지나가는 혈액, 림프, 신경 모든 것이 다 제자리로 돌아가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원래 나의 힘, 자연 치유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 가지 수술이나 약이나 그런 힘을 빌리지 않고도 내 건강을 원래대로 타고난 건강을 그대로 유지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건강하게 되면 배는 저절로 빠지는 거예요. 뱃살을 빼서 건강해질 수도 있지만 건강함을 유지하면 뱃살은 자연적으로 들어간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 그럼 그 건강을 유지하기 위한 나의 노력, 운동을 하시게 되는데, 운동을 하실 때는 꼭 바른 자세로 운동을 하시는 게 좋아요. 자, 내가 이런 자세로 운동을 하는 거, 그리고 이렇게 바른 자세로 운동하는 거, 어느 쪽이 효과가 더 좋을까요? 누가 보더라도, 이거는 어린아이한테 물어보더라도 대답할 거예요. 이렇게 자세를 바르게 하고 움직이면은 운동이 더 잘 될 것 같아요. 또는 다치지 않을 것 같아요. 라고 대답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른 자세를 항상 운동하시는 거 생각 꼭 염두에 두시고요. 그러면은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지 한번 볼게요. 여기 보면은 우리 몸에 지나가는 혈관들이 쭉 분포가 돼 있어요. 심장에서 꾹꾹꾹꾹 이제 피를 짜줬을 때 팔로도 가고 다리로도 가고 쭉 내려가죠. 이 중간에 큰 동맥이 뱃속을 지나갑니다. 이 뱃속을 지나가는 그 동맥이 결국은 다리까지 모두 이어지게 돼 있죠. 그래서 이렇게 이어지는 혈관들이 제자리로 갈 수 있도록 이 꺾이는 부분들을 좀 풀어주시게 되면은 이 안에 있는 운동성이 뱃속에 있는 운동성이 훨씬 더 좋아져요.
자기 위치에서 자기 역할을 다 하고 밀어내는 그 펌프 역할도 잘하게 되기 때문에 이쪽에 꺾이는 부분을 갖다가 좀 바른 관절, 바른 자세로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면 좋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운동했을 때 남들이 운동하는 것보다 훨씬 더 똑같은 양을 운동을 해도 훨씬 더 좋은 효과를 발휘할 수 있겠죠. 자, 그중에서 저희는 오늘 실습을 하나 해볼 거예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은 운동은 사실 인터넷 찾아보시면 굉장히 많아요. 유튜브 보고 운동하시는 분도 계실 거고 바른 자세를 검색하셔도 많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플랭크 할 때 바른 자세, 뭐 아니면 스쿼트 할 때 바른 자세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저희는 이제 인터넷에서 할 수 있는 거 말고 다른 거 한번 해보기로 했어요. 저희 오늘은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관절 부분, 그 다리 이어지는 부분, 팔 이어지는 부분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그중에 특히 복부는 차체하고 이어지는 서해부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서해부 부분을 좀 스트레칭하고 그리고 마사지해서 그 부분을 뚫어줄 수 있는 순환을 늘려줄 수 있는 방법으로 오늘 좀 한번 해보기로 했고요. 운동을 뭐 보시면 이렇게 많이 나와요. 근데 이거 바로 그냥 따라 하시게 되면은 삐끗하고 아픈 경우 되게 많으니까 일단 풀어놓고 이런 운동 따라 하시면 좋거든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방법을 좀 말씀드리면은 뱃속에는 장기가 운동을 할 수 있도록 배를 지그시 마사지 해주는 건데 일단 공유를 좀 중지를 할게요. 자, 집에 보시면 이런 수건 많으실 거예요. 그죠? 이런 수건 가지고 쉽게 하실 수 있습니다. 요거 아니면은 집에 아이들 갖고 있는 탱탱볼 같은 걸 사용하셔도 좋아요. 방법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요거를 배에 대고 그냥 엎드리세요. 자, 배에 대고 그냥 이렇게 엎드리게 되면은 자, 배꼽을 처음에는 배꼽을 중심으로 놓고 지그시 엎드려서 온몸에 힘을 빼고 그냥 철퍼덕 엎드리세요. 이렇게 엎드리고 있으면은 가스가 많이 차거나 뱃속이 많이 경직돼 있는 한다고 분들은 다시 봐봐. 이게 뱃속이 좀 아픈 보여. 안 보여니? 음수고가 돼버렸네요. 네네. 자, 너무 아프면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자, 요런 그 수건을 요렇게 하셔도 되고 나는 좀 괜찮아 하시는 분은 똘똘똘 마셔도 돼요. 요렇게 말아서 배꼽 주변으로 이렇게 대고 후 하고 호흡을 합니다. 엎드려서. 엎드려서 호흡을 하게 되면은 뱃속의 장기가 꾸룩꾸룩꾸룩 움직이면서 자기 자리를 찾아가는 게 느껴지실 거예요. 그리고 가스가 심하게 차시는 분은 오히려 방구도 나올 거고요. 근데 너무 난 아파. 그러면은 살짝 몸을 뗐다가 다시 한번 지그시 눌러줍니다. 탱탱볼로 하시면 조금 더 자극이 심하고요. 단단한 우리 땅콩볼 같은 거 쓰시는 분도 있는데 아마 복부에 가스가 많이 차신 분들, 복부 비만이 심하신 분들 많이 아프실 거예요. 정말 많이 아프시거든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이렇게 수건 사용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자, 그렇게 처음에는 배꼽을 중심으로 그리고 자, 서해부 쪽 볼게요. 서해부가 서해부가 보시면은 우리 여기를 Y존을 서해부라 그러잖아요. 여기 접히는 부분 바로 위쪽에 내가 앉으면 여기 딱딱하게 뼈가 느껴져요. 뼈 바로 안쪽 위쪽을 대고 이렇게 오른쪽을 먼저 대줍니다. 대고 푸 하고 힘을 빼주세요. 그럼 여기서부터 이렇게 장이 이렇게 올라가기 때문에 뿌르륵 하면서 느낌이 있으실 거예요. 그렇게 편안하게 호흡이 될 때까지 유지하셨다가 이번에는 반대쪽도 한번 해줍니다. 반대쪽도 대고 꾸르륵 소리 나게 한번 해주시고요. 그리고 중요한 거 가운데 우리 치골 뼈 있는데 바로 위쪽을 대고 한 번 더 지그시 눌러주세요. 결국 배꼽과 치골 사이가 되겠죠. 여기에 대고 지그시 눌러서 후 호흡을 해줍니다. 자, 이때 어떤 효과가 나타나냐면은요. 자, 여기가 우리가 관절이 있어서 접혀지는 부위잖아요. 접혀지는 부위에는 관절을 갖다 잘 지탱을 하기 위해서 튕겨나가지 않기 위해서 인대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 인대 부분이 너무 탄탄하게 돼 있으면은 순환에 방해가 되겠죠. 그래서 그 부분을 풀어주는 효과가 있는 거예요. 지그시 눌려서 탄력을 다시 되살려주는 그런 효과가 있는데 이 효과가 어떻게 있냐면 어떤 거냐면 우리 중체 입고 계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중체 입을 때 설명을 좀 들으셨겠지만은 뱃살을 끌어올리라고 얘기하죠.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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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끌어올리라고 얘기 들으셨을 거예요. 그게 결국은 우리가 지금 여기
붙어 있는, 유착되어 있는 인대 부분을 갖다, 서해부 부분을 갖다가 쭉 늘려주라는 의미하고 똑같거든요. 지금 저희가 하는 운동이 똑같은 운동입니다. 여기, 여기, 여기. 그리고 가운데 배꼽을 기준으로 우리 몸에, 온몸에 퍼져 있는 근막들을 한꺼번에 이제 운동시키는 효과. 그런 효과를 가져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손으로 하실 수 있는 방법도 있어요. 이거 보통 도수 치료하신 분들이, 복부 전문을 하신 분들이 쓰는 방법인데 제가 팁을 살짝 훔쳐왔습니다. 그래서 되게 방법 원리는 똑같아요. 원리는 똑같은데 내가 손으로 하는 게 다를 뿐입니다. 자, 손으로 똑같습니다. 자, 그 배꼽도 지그시 후 하고 누르면서 호흡하시는 거고요. 그냥 앉아서 하셔도 되고 이거는 그냥 누워서 하셔도 되고 그리고 서해부 부분도 여기 뼈 있는 부분 있어요. 뼈 있는 부분을 살짝 누르면 앞쪽으로 쑥 들어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누워서 하시면 제일 좋아요. 가장 몸에 힘이 빠지기 때문에 그 부분을 쑥 눌러서 살짝 사선 방향, 배꼽 방향으로 당겨주세요. 후 하고. 두 번째도 마찬가지 반대쪽 똑같이 눌러서 쭉 지그시 배꼽 방향으로 당겨줍니다. 그리고 세 번째, 치골도 뼈 있는데 바로 위쪽으로 쑥 들어가요. 근데 많이 딱딱하실 거예요. 그래서 힘을 빼고 후 누른 상태에서 다시 배꼽 방향으로 이렇게 끌어올려 줍니다. 누워서 이렇게 동작을 해보시게 되면은 느껴지시는 게 있어요. 내 아랫배가 굉장히 가볍구나. 하는 걸 느끼실 수 있거든요. 그렇게 해보시면은 장기가 제 위치로 가는 거, 움직이는 것도 분명히 느끼시게 되고, 그리고 아랫배가 가벼워지기 때문에 아랫배 가벼워지면 힘주기가 쉬워지거든요. 고갑을 유지하기가. 그러면서 어깨나 무릎 쪽으로 힘이 과하게 가시는 분들은 좀 힘이 빠지는 것도 느끼실 거예요. 그럼 배가 말랑말랑해집니다. 한번 느껴보세요. 이렇게 딱 만졌을 때 딱딱했던 배가 말랑말랑해지는 효과가 있으면서 일단 말랑말랑해져야 살은 빠지거든요. 그렇게 마사지로 내 복부를 갖다가 이완시키는 방법 꼭 한번 해보시고요. 남성분들도 이렇게 하시면 좋은 게 전립선이 다 이렇게 밑으로 내려 누르잖아요. 그럼 그 부분을 갖다 결국 압박을 좀 덜어주기 위해서는 이렇게 복부를 갖다 견인해주는 그런 마사지를 해봤을 때 굉장히 큰 도움이 되시고 화장실 가는 것도 편안해지시고 그런 거 느끼실 겁니다. 중체 입으신 분들은 당연히 지금하고 똑같은 방식으로 당겨서 입을 수 있도록 하시면 좋고요. 화장실에 가서 한 번씩 이렇게 고쳐서 입으시고 그럼 좋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복부살을 빼기 위해서 어디를 좀 만져야 될까? 어떻게 운동을 해야 될까? 어떤 부분을 중심으로 생각을 해야 될까를 갖다 한번 해봤는데 우선은 열심히 운동하는 게 최고다. 그러나 바른 자세를 유지해서 운동하면 더 효과가 좋고 특히 이어져 있는 관절이 연결된 부분을 뚫어서 막혀있는 인대를 풀어주면 훨씬 더 효과가 좋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오늘은 제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 한번 해보고요. 또 다음에 기회가 되면 다른 부분, 또 다이어트 한번 또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도 유익한 감사합니다. 토픽에 수고하셨습니다. 운동 방법을 알려주신 이윤경 마스터님께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날씨가 더운 것도 있고요. 저는 오늘 제주에서 새벽에 대구로 왔습니다. 대구로. 제주에서는 비가 왔는데 대구에는 햇볕이 쨍쨍하고 오늘도 한낮에 무더운 날씨가 이어질 것 같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또 몸을 또 잘 움직여서 건강한 삶을 만들어 가야겠죠? 스쿼트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허리, 발목 좀 풀어주시고 참여하실 수 있는 분들 적극적으로 참여를 독려하겠습니다. 저는 또 오후에 이제 창업설명회가 있는데 그런 거 개의치 않고 여러분들과 할 거 합니다. 땀 흘려가지고 막 얼굴에 땀 범벅인데도 그래도 우리 어쩌겠습니까? 할 거 해야죠. 그죠? 동료를 만나러 가든 어디 모임을 가든 저는 할 거 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러신 분들이 오늘 함께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제 삼삼 스쿼트를 한 걸로 알고 있고요. 오늘 스쿼트 87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처음부터 87개 다 하실 필요 없고요. 지금 하시는 분들은 참여를 하시고 내가 이제 막 시작하시는 분들은 자신의 체력 수준만큼 하시되 안 하시는 것보다는 한 개라도 하는 게 낫고 또 스쿼트가 힘이 드시는 분들이면 스트레칭이라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가만히 누워 계시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몸을 움직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10번씩 8세트 하고 7개를 할 거고요. 총 그러면 이제 9세트가 되겠죠. 일단 10개씩 집중하고요. 50개 하고 잠깐 쉬겠습니다. 준비. 자, 자세 잡고 많이 앉으실 필요 없고 가볍게 가겠습니다.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두 번째 10개. 하나, 둘, 몸 푼다고 생각하세요. 셋, 20개까지는 가볍게 내려가세요. 다섯, 뒤꿈치로 밀어 올리기. 여섯, 일곱, 여덟, 코 세우고. 아홉, 세 번째 10개. 하나, 둘, 셋, 넷, 몸을 세워야 됩니다. 그래서 뒤꿈치로 밀어 올리는 느낌. 이렇게 해서 일곱, 여덟, 아홉, 세 번째 10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네 번째 10개. 다 갑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다섯 번째 10개만 집중. 하나, 둘, 셋, 이번에 하고 쉴게요. 넷, 다섯, 여섯, 그래서 내가 일곱, 여덟, 아홉, 15토익씩. 자, 숨 고르기 하시고 휴식하겠습니다. 자, 숨 고르고 호흡 조절하시고 발목이나 무릎 가볍게 풀어주십시오. 자, 이번에는요, 오늘은 조금 난이도를 낮춰서 지금 이제 우리가 37개를 더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실 거냐면 여러분 운동 안 되신다 생각하지 마시고 이 정도만 하겠습니다. 그리고 좀 빨리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많이 앉지 마시고 지금 앉는 거에 3분의 1 정도만 앉으십시오. 빨리 가겠습니다. 준비! 37개 갑니다. 자, 10개씩 집중.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코, 일곱, 여덟, 아홉, 두 번째 10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뒤꿈치로 밀어올리기. 여덟, 아홉, 세 번째 10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7개 갑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오케이! 박수! 자, 제가 땀 안 흘리려고 쓰는 거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이 운동은 계속 다른 자극을 줘야만 몸이 반응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방식으로 자극을 한번 줬습니다. 자, 숨 고르기 하시고 많이 안 앉는다고 또 안 힘든 건 아닙니다. 그죠? 자, 예, 좋습니다. 오늘도 6월 20일이죠. 예, 오늘 남양주 다산에서 또 오후에 박포디가 진행될 예정이고 6월 25일 다음 주 화요일입니다. 울산 남구에서 바르자스 코디네이터가 진행이 되는데요. 부산, 경남 인근에 계신 분들은 꼭 우리 남구점에서 진행하는 박포디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같은 시간을 오프라인에서 만나는 것도 다른 묘미가 있죠.
그리고 이제 창업설명회가 오늘 세 번째로 대구에서 이제 경상 지역을 중심으로 진행이 될 예정인데요. 보니까 서울에서도 오시고 또 지방에서도 많이들 참석을 하셔서 지금 서울, 경기, 제주까지 거의 뭐 만석을 넘어서 서서 들어야 될 정도로 많은 분들이 지금 참여를 해주고 계시고 또 여러 내빈들도 오셔서 저희 슬리밍고 그룹의 창업을 굉장히 관심 있게 또 하나의 사업으로서 사업 영역을 확장하기 위해서 많이들 참석하셨는데 지금 국내에서 또 해외에서 많은 분들이 지금 창업을 관심 있어 하고 적극적으로 좀 액션을 하고 계십니다. 여기 우리 출첵에 참여하시는 여러분들도 실질적으로 와보시게 되면요. 내 생각이 좀 확장이 됩니다. 기존에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던 우리 지난달의 명사였던 윤선현 대표님이 참석을 하셔서 전체를 다 보진 못하시고 1부와 2부의 중간 정도까지 보고 가셨는데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여러 창업 설명회를 다 다녀봤는데 이렇게 격조 있고 이렇게 훌륭한 창업 설명회는 처음입니다. 그리고 함께 대동하신 또 분도 굉장히 너무나 훌륭했고 그리고 적극적으로 이 비즈니스를 하고 싶다라고 말씀을 또 하셨고요. 더 중요한 거는 다음에 이제 풀타임으로 또 한번 들어보시려고 하고 계시다. 그 정도로 안목 있는 분들은 우리 슬리밍고의 창업을 지금 예의주시하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시간을 잘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66일 미쳐라 200일 차입니다. 오늘 어느덧 우리가 이제 200일이 됐는데 뭔가 새로운 일을 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근데 한 기업이 뭔가 계획을 세워서 그 일을 꾸준히 실행을 해 나가고 그게 벌써 200일째가 되었다라는 거고 또 이 출첵이라는 것은 잘 아시다시피 저희가 100% 부담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이벤트이자 또 프로모션이기도 하고 또 하나의 프로젝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참여하시는 분들은 그 어느 때보다도 좀 좋은 타이밍에 또 좋은 기회를 만났다라고 저는 감히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이 시간을 그냥 단지 뭔가 얻는 시간뿐만이 아니라 저희가 추구하는 전 국민 바른 자세 만들기라고 하는 그 문화 캠페인 바른 자세는 건강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정신, 우리의 삶에도 바른 태도와 자세는 당연히 확장되어 우리에게 중요한 가치로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일깨워주는 것이 각성시키는 것이 저희가 이 프로젝트를 하는 가장 큰 이유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지금 참여하고 계신데 오래 갈수록 이 의미가 퇴색되지 않도록 이 근간의 정신을 초대자분들도 좀 잘 인지해 주시고 저희 또 임직원들도 제가 강제로 좀 참여를 지금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성인이요. 특히 성인 남성이 50%가 1년에 책 한 권을 안 읽습니다. 내가 이 힘겨운 어떤 시대인지 우리가 살고 있는 환경이 어떤 환경으로 변하고 있고 정말 혁명이 일어나고 있는 시대를 살고 있는데 세상이 바뀌고 있는데 나는 정체된 그 자리에 과거 시대의 유물로서 내가 살아온 방식만 고수하고 반성적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이 건전할 수 있을까? 건강할 수 있을까? 잘 살 수 있을까? 저는 그런 의문이 들어요. 그렇다면 이렇게 앞에서 준비하고 또 노력하는 사람들의 얘기를 좀 들어봐라. 그래도 1년에 30권을 40권의 책을 읽는 사람 얘기는 뭔가 좀 다르지 않을까. 말을 잘하고 못하고 그런 건 중요치 않습니다. 어떤 건전한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또 그 삶을 실현하고 있는지 실천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이론가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에게 뭐 얄팍한 지식을 전달하는 것도 아닙니다. 실제 우리들이 살고 있는 삶이고 그로 인해서 그 삶을 통해서 여러분들도 할 수 있고 또 우리가 그렇게 변해간다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나라가 더 좋아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저희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고 저희 슬리밍고 그룹의 철학의 근간입니다. 이런 가치를 공감하시는 분들이 저희와 창업을 하고 계시고 또 오래 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다산의 메시지로 여러분들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논어의 말씀인데 장인은 작업장에 있음으로써 일을 이루고 군자는 배움으로써 도를 이룬다.
그래서 포지션이라고 하는 것과 포지셔닝이라고 하는 의미를 오늘 다산이 우리에게 얘기를 현대 메시지로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일을 하듯 공부를 하고 공부를 하듯 일을 하라. 이것이 자신의 분야에서 대가가 되는 길이다. 이제 다산의 메시지는 요즘 세태에서 주장하는 이 워라밸과는 정면 어떻게 보면 상충하는 메시지이기도 하죠. 일할 때는 쉬어야 되고 쉴 때는 또 뭐 일 생각 안 해야 되고 이게 맞는데 일을 할 때는 공부를 하듯이 하고 또 공부할 때는 일하듯이 하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마음가짐이고 태도라는 거죠. 이 얘기도 다산이라고 하는 분이 다산 정약용 선생님이 어떤 삶을 살았고 그가 어떤 업적을 남겼고 어떤 가치와 철학으로 삶을 살았고 또 시학이라고 하는 학문을 우리나라에 태동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줄 때까지 그런 배경을 모른다면 이 얘기도 그냥 글이고 문장이에요. 그냥 고리타분한 꼰대 메시지예요. 그죠? 그러나 아는 만큼 보이고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이 넓이만큼 수용할 수 있는 거 아닐까요? 내가 다 알면 잘 살아야죠. 다 알면 건강하고 삶에 모자람이 없는 풍족한 상태여야 되죠. 그런 삶을 사는 분들이 많겠죠. 그러나 우리 모두가 그런 완벽한 삶이 아니라면 한 번 한 번 오늘도 어제보다도 나은 삶, 어제보다 더 잘 사는 삶.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건요. 인간의 욕망은 적당히 필요합니다. 욕망이 없으면 세상이 굴러가지 않아요. 만족하는 삶만 가득하면 누가 일을 하려고 하겠습니까? 적당주의와 만사안일주의에서 우리가 뭐 더 잘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더 노력하고 더 잘 살려고 해야 다음 세대가 먹을 게 있어요. 우리 때만 생각하면요. 그 말도 옳습니다. 그럼 우리 다음 세대들이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 그래서 경제적으로 안정도 안 되니까 자녀도 안 낳고 또 계속 한 가지 일을 매진하는 일도 안 하고 한 직장에 들어가서도 그 일에 소속원으로서 뭐 최선을 다하는 그 이사가 잘 돼야 되겠다는 생각보다는 자기의 안위, 자기의 개인적인 삶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한 이기주의적 세태가 돼버렸다는 것이죠. 이제 오늘 우리들만이라도 우리들이 어떤 뒷모습으로 그들에게 메시지를 줘야 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고 저도 오늘 그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이 얘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삶에서 최고의 성과를 내는 사람들은 모두 인내심이 있고 한결같으면 끈질기다.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거 변화와 성장입니다. 근데 변화와 성장은 이 성공이라고 하는 결과물을 양산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여기 대전제가 있는데 그게 바로 끈질기게 한결같이 인내심을 갖고 최선을 다한 사람들이 그 삶을 살았을 때 나오는 부산물이 성공이라고 하는 열매고 거기에 잠깐 안주하는 베이스 캠프 같은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게 종착지가 아니라는 거죠. 이만큼 1층에 살다가 2층에 올라가면 2층의 높이만큼 사람의 시야가 넓어집니다. 2층 살다가 10층에 올라가면 그만큼의 높이만큼 또 세상을 더 넓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2층에 살고 세상을 다 산 것처럼 살지 말자라는 거죠. 우리 삼성 출첵 가족 여러분들만이라도 우리들이 계속해서 정진해 나가고 성장해 나갈 때 우리들의 수준이 높아지고 수준이 높아져야 좋은 정치도 할 거고 좋은 기업도 이룰 거고 또 좋은 나라가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오늘 해봅니다. 오늘 꼰대 모드로 가는데요. 뭐 어쩔 수 없죠.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제 이 돈에만 복리가 붙는 게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이 자본주의 시대를 살고 있는데 우리의 행동에도 복리가 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져야 되는 목표가 뭐냐면 큰 목표 말고 하루에 1%씩만 매일 성장을 추구하면 어떻게 되냐? 연 37배의 복리의 성장을 이룬다라고 했고 오히려 하루에 1%씩 퇴보할 경우 이 퇴보한다는 건요. 어제와 동일하게 사는 방법을 얘기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돈이라고 하는 화폐, 이 화폐 단위인 돈이 어떻습니까? 1년 전과 10년 전에 그리고 오늘의 돈이 같습니까? 숫자로서의 금액은 달라지지 않았죠.
그렇죠? 이걸 명목금리라고 얘기합니다. 명목금리. 1,000원짜리는 1,000원짜리예요. 그런데 실질 금리는 어떻습니까? 달라졌단 말이에요. 돈의 가치가 현저히 떨어졌고 그만큼의 물건 값이 비싸졌단 말이에요. 그죠? 돈의 가치가 같아지지 않았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가 통장에 돈을 가만히 갖고 있으면 아무 일도 안 하고 이 돈이 일도 안 하고 투자도 안 하고 내가 아무 행동도 하지 않고 다른 어떤 액션이 없다면 마이너스가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마이너스가 된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것도 안 하고 돈 잘 지켰는데요 하겠지만 아무것도 안 하는 순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마이너스로 간다. 마이너스로.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마이너스가 가지 안 되기 위해서 앞으로 나가야 되겠죠. 그런데 그 앞으로 나가는 게 막 100m 전력 질주를 하라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하루에 딱 1%. 이 1%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킨다는 걸 여러분들은 믿으셔야 됩니다. 저를 오랜만에 만나는 분들이 뭐 한 10년 만에 만나는 분들이 이제 과거에 친분이 있고 또 오랜만에 만났고 그러니까 그들의 기억 속에는 10년 전의 저가 있죠. 그러나 몇 마디를 나누고 또 시간을 지나고 나면 전혀 다른 사람이 됐다는 걸 안다라고 얘기합니다. 저는 목표를 크게 잡지 않아요. 매일 그냥 1%의 저 자신과 싸웁니다. 어제 내가 이걸 했어. 그럼 오늘 요거를 더 해볼게. 하나만 더 해볼게. 아니면 이걸 조금만 더 해볼게. 내가 이런 방법으로 했는데 이 방법으로 조금 더 개선된 방법으로 해볼게. 이런 고민들만으로도 1%는 우리에게 복리로서 작동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안 될 거 뭐 있습니까? 그죠? 우리들이 그렇게 살면 바뀐다는데 까짓 거 해보는 게 낫지 않겠어요? 그래서 인생을 바꾸는 두 가지 결정이 있다라고 합니다. 첫 번째는 내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 스스로 결정하라는 거예요. 이 1% 성장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두 가지 결정을 해야 되는데 첫 번째가 내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 스스로 결정해요. 내가 되고 싶은 사람이 없으면 닮고 싶은 사람이 없으면 살고 싶은 모델이 없으면 나는 그 삶을 벗어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현재가 만족스러운 거지. 만족스러우니까 그런 삶으로 그냥 삶을 마감하는 겁니다. 근데 그 이상의 삶이 있다라는 거, 또 내가 그 이상의 일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가능성은 다 배제한 채 그냥 현재 현실에 안주하는 삶. 그건 인생을 바꾸지 못하는 결정이죠. 그러나 오늘 내가 지금보다 좀 더 잘 살고 싶다. 조금 더 건강해지고 싶다. 좀 더 행복해지고 싶다. 좀 더 자유로워지고 싶다. 그런 분들이라면 이 첫 번째 여러분들은 결정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매일 작은 성공을 통해서 자기 스스로의 정체성을 증명하라는 거예요. 내가 어제 말씀드렸습니다. 다이어트를 하고 싶은 네. 그래서 예.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결정을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오늘 어쨌든 여기까지 끊어야 될 것 같고 자료도 지금 날라가서 내일도 제가 진행을 할 거니까요. 그래서 오늘 두 가지 결정을 우리가 한번 해봅시다. 내가 어떤 삶을 살고 싶은지, 그리고 내가 닮고 싶은 롤모델이 있는지, 그리고 그런 삶을 통해서 내 스스로를 어떻게 변화시킬지를 계속 고민하고 생각하시다 보면 우리들 스스로가 결국 어떻게 되냐면 그 삶의 방향대로 가게 돼요.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삶의 주체가 된다는 겁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저는 이렇게 시간을 내고 내 스스로를 계속해서 뭔가 도전한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발전할 의지가 저는 크다고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할 일은 작은 성공을 반복하는 겁니다. 작은 성공. 큰 성공은 어려운데 오늘 스쿼트 오케이 우리 했잖아요. 근데 밥을 맛있게 먹겠다. 밥을 맛있게 드시는데 이때 몸에 해로운 거 한 가지는 내가 좀 끊겠다. 짜게 먹다면 소금을 2스푼 덜 치겠다. 이게 1% 성장이라는 거. 물을 너무 안 마신다. 그럼 내가 물을 마시겠다. 그죠?
이런 것들이 1% 성장이라는 거예요. 내가 메모를 안 해서 매일 깜빡깜빡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오늘부터 내가 듣는 거는 즉시 메모하겠다. 이게 1% 성장이에요. 모든 영역에서 이렇게 1%씩 성장했을 때 어떤 변화가 있는지 내일 이 시간에 여러분들과 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어쨌든 장마가 시작된다는데 또 무더위가 특성인데 뭐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열정이 더 뜨겁고 여러분들의 에너지가 더 큰데 뭐가 걱정입니까? 오늘 즐겁고 행복하고 또 내 에너지를 누군가에게 건전하게 전파하는 그런 멋진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일 또 뵙도록 하고요. 오늘 좋은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